22. 우리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동영상 찍고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건전한 우리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건전한 근로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입사할 때 뭐 공정성 이론을 가지고 제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건전한 근로 행동과 근로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코칭 부재와 제가 코칭이 되게 바빠가지고 잘 코칭과 멘토링을 잘 못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책 방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중간 관리자, 경력자, 뭐 제가 어제도 입사 시험을 보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경력자는 사실은 요즘 시대 지식사회 속에서 경력자들은 새로 배우고 나온 신입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뭘까요? 찾아나오는 게 틀려요, 입장이. 그 멘토링에 대한 단점이고 한계점인데, 그죠? 중간 관리자 제도가 멘토링이고 거기에 대한 한계점인데, 그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 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 관리자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 틀려지고,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어차피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 자기를 밟고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성장시킬 이유가 없죠. 한계점을 항상 두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씩 주면서 일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개인도 마이너스고 조직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새로 사회생활 안 해보신 나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잘 몰라서 난 중간관리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착각 속에서 중간관리자 윗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내가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중간관리자를 투여를 해가지고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죠. 두 번째로, 그 중간관리자라는 사람이 이게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가 더 와야 될 수도 있고, 더 하나 단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게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 관리자를 무시는 못해요, 사실은.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일을 하면 결론적으로 1% 때문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받거든요. 그 1%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이 있고 경력자들은 그 1%를 경험해왔고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 1%를 처리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그 1%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죠.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설명드린 좀 일학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학원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맞춤형을 가지고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딱 입사를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의욕적이고 막.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를 숙지를 하고, 업무 정보. 어떤 게 있나? 업무 정보를 이제 자기가 숙지를 합니다. 신입들을.
주변 사람을 그 다음에 의지를 해요. 거기까지 숙지가 되면. 뭐 동료가 됐든, 뭐 윗사람이 됐든, 이제 의지를 하고. 경력자는 딱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내가 있을 만한 회사인가. 거기에 이게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신입들이 실력이 좋으면, 그럼 한번, 그럼 같이 붙어서 가볼까? 이러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실력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얘들 데리고 뭐를 하냐. 진짜 경력자는 그래요. 왜냐? 그냥 잘 돼 있는 데 들어가서 있으면은 자기가 묻어서 그냥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묻어서 가는데, 예? 안 되는 사람들 속에 묻혀 있으면 그렇거든요. 결론적으로 경력자가 입사를 하면 사람을 이 회사에서 키워서 회사를 키우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기도 묻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막 물어보려고 여러분들 뭐 경력자만 뽑아주면 막 뭘 물어볼까, 어떻게 의지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도망가요. 내 입장에서 도망가겠어. 내가 뭐 이런 연봉자라고 하면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 프로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의 실력이 떨어지면. 그리고 업무 절차를 파악하죠. 좀 비교하고 자기가 전에 했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 업무 패턴으로 조정합니다. 경력자는 단점이죠. 그 조직 내 업무를 축지를 하고 막 해설해야 되는데 자기에 맞게끔 업무를 이제 패턴을 조정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 역량을 이제 파악합니다. 업무 조정하면서. 그 다음 이 정도 단계가 신입하고 경력 단계가 한 달이나 뭐 보름 정도 단계고, 신입들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조직의 이념을 이해하고 개인의 역량을 추구하고 다른 학습 내용을 또 추구합니다. 한 달만 지나서 이제 내가 뭐 다른 거 할게, 뭐 다른 걸 좀 배우고 싶다라든가 뭐 그거 한 달 했다고. 네.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고소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계속 표출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그러고 있었지만, 근데 그 한 달 사이의 경력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의 일원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자신의 역량의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그냥 같이 묻어가면 성장할 수 있는, 잘 돼 있는 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 있으면 같이 못 가겠다. 그리고 다른 조직에 관심이 보입니다.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경력자들. 그러니까 일과 난이도를 파악을 하죠. 여기까지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교육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아현실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여기 조직 안착 단계인데 이게 그 이후에 자아현실이 되면 그부터는 이제 이제 신입들은 자 뭐 경력자나 거의 도친 개찐이에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신입들은 이제 조직의 발전을 이제 염두를 하고 개인의 편의를 지원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을 찾아 의지를 해요. 꼭 의지할 곳이 있어야 돼요. 신입들.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성격상. 김현준 씨 같은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람 늘 때 눕고다이라고. 눕고다이 여기 있었구나. 진짜 눕고다이. 우리 최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개인의 편의와, 그 다음에 개인의 편의와 조직의 발전을 생각하여 주변에 논한다. 이거는 뭐 그런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문화 형성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경영 능력 부족이고, 그죠? 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된 곳이 경영 능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직 문화가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심리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바꿔보고자 지금 이 사태들을 내가 좀 나열을, 심리 상태를 나열을 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자들은 제가 들어볼 때는 이게 두서없이 하는 거 아니죠? 두서없이 개떡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네? 우리 그런 이제 학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근로 행동을 하려면 지금 같은 심리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심리 상태를. 그 심리 상태를 벗어나야 건전한 근로 행동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요즘 NCS 관련해서 지식, 기술, 태도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들었겠죠. 근데 전에도 제가 설명 교육을 했었지만 이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 이 단계별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우는 거. 거기는 뭐 실습도 다 하고 있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정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NCS에서 지식기술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회사.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전에 제가 그 날씨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동영상도 시켰던 것 같은데 84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예요. 그죠? 숫자죠. 근데 여기다가 프로테이지를 더하면 내일 비 오는 확률이 84%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정보예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오면 뭐를 해야 되죠? 우산을 챙기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우산을 챙기는 거. 그죠? 회사에서는 우산 챙기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숙지하고 있는 거고, 학원에서. 그 다음에 기술은 뭐냐? 우산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 우산을 팔아야겠죠, 아침에. 네? 이걸 팔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인 거예요, 기술. 우산 챙기는 것까지만 지식인 거고, 우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인 거예요. 그럼 태도는 뭐냐? 다 거기 써놨네요. 기술 인성으로. 네? 돈 좀 번다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좀 기술 술자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태도라는 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NCS에서는 기술, 지식, 기술,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건전한 근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항상 스스로 자기가 그 압박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없이 건전한 근로행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심리 단계에서 얘기했지만 친분이라는 거 자꾸 이제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심리 상태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인맥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맥 굉장히 중요하죠. 친분. 그죠? 인맥과 친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맥과 친분의 정의도 사실은
우리가 좀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기가 학창 시절의 친분과 회사에 들어와서의 친분은 엄연히 틀려야 되는데 그게 직접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안 좋게 하면 나이가 들어간다. 직접 성장.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가 학창 시절의 뭐 친구와 사회 나와서 회사의 친구와 거래처의 친구와 뭐 사실은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그 지나는 과정이 틀리고 그 대화는 뭐 존중의 경도가 틀리고 뭐 이런 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선을 잘 모르죠. 처음 이제 사회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우리 회사에 이제 이런 사문화라는 거를 내가 잘 교육 안 시킬 때는 입사하면은 나이가 나면 많으면 형, 오빠, 누나, 대리 언니, 뭐 가장 누나 뭐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경영에서도 이 친분에 대해서 무시 못 하거든요. 서로 간에 서로 친하면 그래서 뭐 워크숍도 가는 거고 사실은 회식도 하는 거고 회식도 일부분이나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껄끄럽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이라는 거는 이 직접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계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인즉 왜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퇴사하면 거의 안 봐요. 우리 여기 같이 있을 때 한우물 있을 때 같이 좀 이렇게 업무를 피곤하지? 다행히까 재미가 없어 내가 하면. 재밌게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네. 네. 어떤 이 친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뭐 옆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고 사문하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둔다는 그런 것보다 좀 직접으로 돼야 된다. 서로의 존중감을 가지고 이 존중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 교육도 이제 앞으로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 OJT에 같이 늘 거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같이 늘 거거든요. 이성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존중감과 직접 성장에 관련해서 뭐 이게 우리 연애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건전한 그런 행동이 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감과 직접 성장을 가지고 성별 구분 없이 성별 구분 없다고 막 여자한테 막 나랑 똑같이 들으라고 막 남자한테 막 가서 막 여성 하는 거 뭐 시키라고 막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자답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별 차별가 자꾸 이제 엇갈리다 보니까 이게 그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론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나도 좀 헷갈리고. 결론은 이제 친분이랑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의지하고 옆에 사람을 친해지고 뭐 이런 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조직 성장을 위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거고 조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회식도 하고 업무가 좀 유연하게 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내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팀한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컨펌도 못 해주고, 그죠? 내가 없으면 자꾸 진도가 안 나가고 맥락이 끊기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가 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 지금 요즘에 이제. 처음에 가르칠 때는 막 진도 안 나고 빨리 진도 나고 숙제하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역으로 나한테 이제 왜 안 해주냐고 지금 막 푸시를 가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요, 그죠? 2명 이상, 3명에서 모든 프로젝트 관련해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항상 하고, 네?
했었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 자기 직무를 지금 수행함에 있어서 소환권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2명을 소환을 시킬 수 있는. 그죠? 소환권. 그 소환이 되면 그 사람한테 30분간은 무조건 시간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 업무 관련해서. 뭐 사적, 아까 얘기했지만 사적으로 막, 어? 아니면 공적으로 불러놓고 사적인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 그 소환권을 발휘해서, 그 사람한테 소환권 발휘해서 피해를 안 주려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전에 가서 내가 뭐, 김태균 씨한테 얘기했었지만, 근데 뭐 소환권 발휘할 때 저 사람이 바빠. 뭐 정신없어지, 정신 못 차리고 바빠. 그래서 김태균 씨한테 그랬거든요. 그 사람 바쁜다고 너 회의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바쁘면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네가 바쁘다고 지금 회의를 중단하면 너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네가 30분의 시간을 빨리 뺏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빨리 저 사람의 생각하는 거를 끌어내주면 네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네가 회의할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전달해주고 5분 전에 이렇게 하고, 그죠? 5분 전에 읽은 다음에 회의를 바로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30분 내에 끝내주는 게 네가 도와주는 거고 너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성격상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떡하지? 저 사람 같은데 욕 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소환권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서명을 받는 거죠. 이 점검자가 누구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이 누군지 적어서 최종 결정만 내가 하게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화기애애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 업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동영상 찍어놓은 내용이 없어서 얘기하지만 아까 친분 문제를 포함을 해서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 금지입니다. 사내 연애 금지.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동영상 찍어서 얘기했고 이 경영학에서 사내 연애 금지는 옛날 구형 방식이 사실은 구형 우리 시대에 이제 회사에서 사내 연애 금지라고 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CC가 계속 나오잖아요. PC 그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쨌든 뭐 쌍욕도 나오죠 여기서 18, 18 어쨌든 그런 옛날 그 경영에서의 조직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요즘에는 그 사내 연애 금지를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 요거를 듣고 나서 그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안 보신 분들 있죠? 들으신 분들 있고 안 보신 새로 들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인지 설명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해서.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게 이 친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내일이나 모레쯤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찍는 거예요. 주말에 내가 전화하고 주말에 내가 보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장정 씨는 좋아하잖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대화 안 하잖아, 근데 내가. 싫어할까봐. 직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하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말에 전화하고, 주말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슈? 그러면 되죠.
볼 필요 없어요. 주말에 봐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에 보고 집중해서 일을 하면 되지, 그죠? 업무 시간에 일을 못하면 무능한 거고, 무능한 사람은 조직 내에 퇴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업무 시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까지 자꾸 만나서 막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쩌다 어쩔 수 없이 납기를 맞춰야 되고, 뭐 그럴 때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때는 소원권을 쓸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충분히 근로수당을 주고, 소원권을 쓸 테니까. 근로수당을 주고 쓰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소환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회사 내 조직 문화 자체를 건전하게, 조금 건조하게, 너무 집착되지 않게, 문화가 형성돼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에 집중해서 성공을 해야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조직 내 일원으로서 기쁨이 같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자꾸 이제 친분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혼동이 돼서 그게 와야 되면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문이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24시간 365일 월급을 주니까 월 한 달 동안은 고용이 되는 거다. 뭐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니 연봉을 주니까 연 단위로 우리는 365일 밤이고 낮이건 근무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도 있어요. 사실은 저녁 때 가서 쉬는 것 자체가 그 다음날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전날 퇴근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나가서 나이트가 놀고 자빠졌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막 지쳐있고 막 이런 사람들 사실은 월급이라는 제도나 연봉이라는 제도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건전하게 자기 가서 자기 독서하고 자기 개발하고 뭐 자기 개발해야 또 조직에 그 투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토요일날 맨날 나와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토요일날 나와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회사 전기세를 들여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해줄 테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놀자판의 그 날라리와 뭐 이런 형태에서는 그 좋은 결과, 좋은 인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합쳐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좀 투리하게 살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명리라는 명예로 이추고 이 명리라는 회사 속에서는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 회사를 좀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